안녕하세요. 케미칼 마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파블루와 베타블루의 역사, 분류 기준, 용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가지 분류 완료를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알려달라고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탈로시아닌 분류를 사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류는 마이그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뭐냐면 안료를 입혔을 때 색 배어 나온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것이 모든 블루 컬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마이그레이션이 나오는 곳도 있고 나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두 번째, 블루 안료는 구리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커서 작업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메시망을 통과하지 못해 막힌다든지 분산이 잘 되지 않아 입자 알갱이가 드러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베타블루의 경우에는 덜하거나 거의 없는 편이긴 하지만 알파블루의 경우에는 로트 편차도 가끔 있는 편입니다. 물론 과거 10년 전보다는 훨씬 덜해지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씩 보면 착색력이 유난히 떨어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제품들은 시세보다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간과하고 제품을 만들거나 진행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문제는 제품을 생산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제품들이 출고 이후 소비자에게 도달되기 전 또는 도달되고 얼마 되지 않아 파란색 물이 번진다든지 주변을 오염시켜 사용하기 힘들어질 때 클레임이 나오겠죠. 또 분산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을 사출을 했는데 알갱이 같은 입자가 만져지거나 비닐 또는 플라스틱 제품에 줄을 그어 놓은 듯한 또는 색상이 균일하지 않고 이질감이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했던 분류 안료인데 원하는 만큼 착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농도를 높이기 위해 안료 투입량을 늘린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만큼의 비용이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마이그레이션 자체는 주로 알파블루 15대 0, 15대 1, 15대 2에서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베타블루인 15대 3에서는 그 빈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알파블루는 잉크, 플라스틱, 나염 등에 주로 사용되고 15대 3 베타블루는 페인트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 어떤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 또한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 현재는 대동소이하여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업체에는 베타블루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분산의 문제에서는 번거롭지만 입자를 깨고 잘 쪼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롤을 돌려 입자를 부순다든지 용지에 섞어 믹싱할 때 시간을 더 할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같은 제품을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구매하는 것도 비추드립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제품이지만 체질이나 필러 등을 넣어 중량을 늘리고 농도는 떨어뜨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엄청 싸지만 물성이 현저히 뛰어난 그런 제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 제시한 방법들도 모두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가 다르고 작업 환경, 작업자의 숙련도, 심지어 작업 온도와 습도까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필요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